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포함해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간씩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QQQ 기준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파, 2파, 3파, 4파, 5파 첫 번째 파동 카운팅이 언제부터?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끝나고 나서 하락 진행. 이게 5월 9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종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등. 즉, 첫 번째 이 구간은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자 1파, 2파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자 추세대로 보면은 이 삼각 추세 고점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해당 구간을 돌파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3파동으로 상승이 진행되는 이 모습 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파동 카운팅이 진행될 때 조정이 나와도 삼각 추세 저항,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파동 카운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역시도 그 다음 파동 카운팅이 그 다음 본인의 추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이 삼각 추세 내에서 횡보 나오면서 4파동 조정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 앞에 구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 번 더 돌파 나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상단을 돌파하며 강하게 상승이 출현해줘야 되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현재 증시 기준에서도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525불 위로 다시 한 번 더 본인 추세 돌파하는 530불 이 두 구간을 돌파해줘야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상승이 출현했던 것처럼 5%대 상승, 4%대 후반 상승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증시는 한 번 더 지금 5파동이 남아있구나. 1파, 2파, 3파, 4파. 이 5파동이 남아있는 구간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파동이 남아있다고 해서 5파동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ABC 하락 끝났고, ABC 상승. 뭐 이거는 5파동이 있죠. 1, 2, 3, 4, 5파동의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조정이 나와요. ABC.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상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 나왔다고 해서 종고 좀 돌파했다라고 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구간,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구간,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온다. 즉, 이 구간이 실제 단기적으로 5파동 상승이 중결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쏟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승 추세를 볼 때는 이게 본인이 가져가고 있는 본인의 상승 추세 라인이에요. 이 검은 선 똑같이 목사에서 하나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실제로 직전에 지지받았던 G라인 두 개, 지지받는 부분 나올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한 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미끄러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구간에서 미끄러지나 위에서 미끄러지나 결국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후에 한 번 온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승을 따라서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 무너지면, 즉 지금 상승을 야기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본인이 지금 지지받아야 되는 추세를 이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추세를 이탈하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평선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열려 있지만 무너지는 순간 강하게 쏟아지는, 항상 이런 구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열려 있지만 무너지면 하락했던. 나스닥을 QQQ를 통해서 나스닥을 좀 분석을 드렸고요. 선물 지수도 거의 비슷해요. 선물 지수도 현재 지금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줘야 되고, 지금 동일하게 NQ일로 보자. 동일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추세를 돌파해줘야 되고, 첫 번째 추세 돌파했고 두 번째 추세 돌파했고, 그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아까 QQQ랑 다르게 좀 다르게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차, 2차 구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 바로 앞인데 이제 어떡하냐라고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이게 실적 발표 전에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사실 엔비디아 지금 공개된 실적들로만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멤버십 통해서 안내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135불, 136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박스권상 차트로만 보면은 136불대 위로 돌파 나와줘야 145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위로 더 한 번 더 상승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발표, 실제 발표,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새벽에 시작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즉 오늘 하루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오늘 하루는 약간 쉬어갈 가능성 존재하고, 이후 해당 구간 내에서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 삼각추세 내에서 결국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시작 발표 전후로 이렇게 밑으로 흘려버리는, 즉 133불대에 이 달이 나와버리는 이런 하락이 출현해 버린다면은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에는 126불, 110불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아서 빠질 때에는. 시장에 공개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까지 공개된 실적 중에 가장 안 좋고 주당 순이익이 가장 나빠요. 이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측된 주당 순이익 0.76센트보다 훨씬 더 높은 주당 순이익을 엔비디아가 제시를 해줘야 주가가 안도감에 랠리를 할 것이고, 반대로 시장의 예측대로만 나오면은 별로라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가이던스가 좋을까? 가이던스에 따라 움직일까? 그건 또 가봐야겠죠. 항상 실적은 무조건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다 해서 오르고 나쁘다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자, 왜냐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서 강하게 무너졌던 구간들이 있었고, 이건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도 이랬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도 테슬라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참, 24년도 12월 차트 여기 있다. 이 구간에서도 테슬라 실적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반대로 실제로 더 하락했던 구간, 이것도 당시에 그 구간, 이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될 건데, 반대로 직전 최근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또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발표는 또 테슬라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뭐 이때나 뭐 다 크게 차이점은 없었죠. 즉 마켓 메이커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데, 그거에 대한 재료를 그냥 실적 발표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나스닥이나 밑에서 올라오고 나서 박스권 형보 그리고 있는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나 차트는 다 비슷비슷했는데, 테슬라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어제 멤버십 통해서는 345불 소주주가 대응하면서 350불대에서 매수 좀 하자라고 안내 드렸죠. 355불대에 돌파하면 한 번 더 매수해야 된다라고 안내 드리면서 좀 진행한 것 같긴 한데, 자, 이 구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345불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손절가를 355불로 올릴게요. 손절가라고 하면 좀 웃긴데 뭐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이겠죠. 355불로 우리가 매도가를 잡아가고 나서 위로 더 올라가는 거 보시면 돼요. 본인 추세 상단을 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단기봉 보시면은 본인이 뚫어야 되는 추세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되돌림 파동 출현했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 없으신 분들은 야, 벌써 363불 돌파하고 있는 모습 나왔네. 이거 본장에서 365불 돌파 나오면 테슬라 없으신 분들 한 번 더 매수하셔도 돼요. 대신 365불에 돌파하면 진행하신 분들은 365불을 손절가로 대응하시거나 355불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테슬라 현재 지라인 없이 위로 올리고 여기까지 실제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자, 두 번째 채널링까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5월 초에 물려있던 부분들에 대한 또 반발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80, 400, 420 이 세 개 구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440까지 끌고 가자. 즉 위에서 매도세가 출현한다면은 380이나 400불부터는 단기적으로 드라이브 걸릴 가능성, 매수세가 크지 않다면 다이렉트로 400불까지 이 앞에 구간이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상승 나올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열어놓고 가는데, 일단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 테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어제 장초에 좀 눌렸지만 결국 회복세가 강한 모습 나오면서 위로 상승이 나오더라. 결국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제 이탈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아이온큐 보유자분들 여기 하락 나올 때 매도하지 말고 이 43.5불 이탈을 전까지 매도하지 말자. 근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할 수 있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자, 이탈하면은 매도는,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고, 반대로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내가 신규로 진입할 때 43.5불을 손절가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나서 이 안에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있어서 이 45불은 정말 유의미한 구간 돌파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이후로 계속 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온큐 앞에서 거래량 정말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굳이 무너뜨리지 않고 위로 돌리겠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50불 돌파하면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실스크, 리게티 컴퓨팅 다 아직, 예,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아이온큐 돌파 나오면은 같이 따라갈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참 올려야 될 때 못 올리죠. 예,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제일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재밌던 종목에서.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돌파가 출현했으면 실제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와줘야 되지. 다시 한 번 더 약간 눌릴 필요 뭐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결국 이 추세 내에 있다면, 이 삼각 추세 내에서 움직인다면은 크게 무방해요. 본인 추세니까. 그래서 아까 아이온큐가 그랬던 것처럼 추세 내에서 한번 밀어냈어도 같이 돌파하고 나왔다고, 저는 돌파했으면 같이 올라가야지 아이온큐처럼. 이렇게 지금 해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120불대 이탈 전까지는 팔란티어 홀딩, 그리고 위로 돌파 나올 때 좀 위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평선을 끝에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끝에서 강하게 분출 나올 수 있는 구간, 즉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448일선까지 다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이평선을 강하게 모아놨을 때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 하나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평선이 강하게 모여있는 구간은 위든 아니면은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도 실제로 당시에 삼각추세 내에서 이평선 모이고 밑든 밑으로 쏟았지만, 이 구간에서도 실제로 이평선 모아놓고 밑으로 쏟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이평선 모아놓고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는 한번 보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위로 쏘면 정말 강하게 쏠 수 있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팔란티어 한번 보이죠? 위로 쏠 수 있을지. 팔란티어가 쉬어가니까 빅베어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예,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죠. 예, 얘도 실제로, 네, 어제 한번 일부러, 네, 4불 돌파할 때 매수하려다가 참고 일단 자리 잡으면은 한번 자리 보자라고, 네, 했어요. 얘도 조금 더 쉬어가야 될 것 같고, 퀀텀사이나 SES AI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네, 관종하면서 좀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코시스템즈는 결국 쐈네. 여기 결국 이 구간 돌파 나올 것처럼 딱 알려주더니 결국 돌파가 나왔죠. 어제 새벽 1시 이후로. 우리가 잘 때 돌파 나온 거는 결국 어쩔 수 없고, 자, 레고시스텐즈도 오늘 본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대응하자. 자, 중소형주들 순환매 시장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먹을 거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고시스텐즈도 오늘 본장에서 아니면은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멤버십 트레이딩 센터 오픈하면서 진행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분석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증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 증시 대응하시면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